LLM을 정확히 알아야 관련된 산업들이 뭐가 있고 서비스들은 어떻게 개발이 될 거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LLM도 결국 ML 기반으로 되는 건데 ML을 제일 잘하던 회사는 구글하고 메타예요. 메타 같은 경우에 라마로 세상을 바꾸고 있거든요. 라마를 내므로 인해서 LLM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메타의 라마가 훨씬 더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픈AI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메타가 따라갑니다. 애플은 아직 한 방은 남아있다. 아이폰 위에서 어떤 식으로 LLM을 적용하냐에 따라 또 판이 바뀔 수 있어요. 3년째 되고 있는 30년 개발자의 기업 분석, 사스 분석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박종천 개발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년 전에도 30년, 그렇죠. 올해도 30년입니다.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쭉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즌 1 때는 그 당시에 제일 큰 기업들, 네. 빅테크라 불리는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 회사들은 앞으로도 유망하다. 혹은 이 회사들은 좀 앞으로는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찝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찝었던 회사 중에서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아 요즘 그렇죠. 요새 댓글에 성지순례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800예요. 뭐 이렇게 남기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이 나간 날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 100몇십 달러였더라고요. 아 그렇죠. 전혀 주식 방송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될 거다라고는 말씀을 그때도 안 드렸지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되게 유망하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AI가 대세라면 엔비디아를 대체할 회사는 없다. 라고 정확히 했었었죠. 네. 네. 지금 근데 AI가 핫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전부 GPU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도 나오고 뭐 점유율도 높아지고 하면서 핫해지는데 네. 몇 년 전 상황으로 봤을 때도 AI가 되면 전부 GPU가 필요할 텐데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회사는 없으니까 이 회사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또 시즌 2에서는 저희가 사스에 대해서 쫙 다뤘었는데 그때 찝어주신 회사들이 지금 사스로서 엄청나게 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번에 시즌 3에서는 빅테크와 사스에 이어서 또 이 IT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그런 회사들을 찝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3는 뭡니까? 역시 시대의 흐름답게 AI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LLM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스타트업들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ML, LLM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한번 쭉 다뤄보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들, 뭐 서비스들을 또 어떻게 변신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그 AI 관련해서는 티타임즈가 워낙 오래 해왔기 때문에 또 할 게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좀 네. 차별점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프랙티컬한 이 LLM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서비스들이 어떻게 변신되고 있는지 다행히 지난 뭐 몇 달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사이에도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들도 만나보니까 회사들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제가 머릿속으로만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이미 구현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크를 먹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업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LLM이 좋아지면은 뭐 이렇게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사스 같은 경우는 실제 사스 회사에서 일해보셨던 경험을 또 많이 풀어주셨고 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으로 일하셨던 회사들이 머신러닝, 그렇죠. 그다음에 LLM 관련해서 네네. 계속 하셨던 쪽이라 네네. 조금 더 직접 하셨던 경험들을 풀어놓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본 거와 들어본 게 좀 달라요. 결국 이제 아는 거와 하는 거와 남을 또 알려주는 것도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공부를 했고 그거를 지난 2개 회사에서 좀 많이 써봤고 회사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시작은 전반적으로 LLM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산업에 적용이 되는가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앞에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머신러닝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활용 사례로 바로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LLM을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연을 다닐 때 또 제일 듣기 좋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문돌인데 다 이해했다. 그런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LLM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AI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는 특히나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리고 챗GPT랑 대화 정도 해보고 우리가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몇 년만 지나보면은 세계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 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름 한계도 있는 거고 엔진 한계도 있는 거고 다양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LM을 정확히 알아야 LLM에 관련된 산업들이 뭐가 있고 또 서비스들은 어떻게 개발이 될 거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즌 1 때부터 다뤘던 그런 빅테크 회사들 그런 데가 보면은 LLM을 하는 데도 있고 뒤처졌다고 요새 주가가 떨어지는 데도 있고 한데 그 회사들이 이 시즌 3에 우리가 얘기할 AI 시대에서도 충분히 잘하는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들이 AI 시대에서 뭘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같은 걸 보면 사실상 기술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맥킨지에서 AI, LLM 시대에 어떤 식으로 산업이 개편돼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야에 기회가 남아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한 거는 결국 6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첫 번째는 AI 하드웨어죠. 결국 AI를 하기 위해서는 GPU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서 뭔가를 할 테니까 그 장르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드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이렇게 학습하고 결과를 넣는 결국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오픈 AI가 뭐 만든 것도 있고 메타에서 만든 라마 같은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새로 나와서 핫하죠. 여기에 한국의 네이버의 하이퍼글로벌라든가 업스테이지의 솔라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열심히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모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 모델들이 보통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아니면 온프라미스 위에서 돌아가고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AI 하드웨어 GPU 같은 게 있는 요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 위에 모델 허브 앤 MLOps라고 해서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 있으면 좋지만 결국 LLM은 일반적인 지식을 공부를 해요. 예를 들면 GPT다 그러면은 전에서 있는 걸 다 긁어다 공부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스페셜라이즈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대학 졸업한 사람이 은행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대학을 졸업했고 금융권에 대해서 기초적인 뭐 이자는 어떻게 돼 있고 봉인은 어떻게 돼 있고 보험은 뭐고 이런 지식을 알면 예를 들면 한 3년차 사원이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지식보다는 조금 더 버티컬한 지식을 더 학습을 시켜야 이게 쓸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걸 파인 튜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이 합숙된 거 위에다 더 넣어야 되는데 GPT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 위에 더 학습시키는 되게 쉽지 않아요. 라마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돼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가져다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시 이런 모델 허브나 MLOps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LLMOps 같은 게.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회사들은 직접 만들어진 거를 GPT라든가 클라우드 같은 걸 직접 쓰면 되겠지만 굉장히 또 많은 회사들은 자기 회사 데이터를 넣고 더 해야 되다 보면 이런 커스텀 모델 같은 거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모델 허브 같은 게 필요해집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LLM SaaS라고 볼 수도 있죠. LLM을 SaaS 형태로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가 결국 이거를 직접 클라우드에서 쓰건 아니면 이렇게 LLM SaaS가 되건 그걸 가져다 쓰는 어플리케이션 뭐 야놀자가 됐건 토스가 됐건 이런 데들이 LLM API를 불러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스가 될 거고요. 방금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LLMOps나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로 글로 갈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LLM을 교육시켜줘야 되고 컨설팅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적인 서비스 생각하는데 맥킨지에서는 그런 거를 컨설팅 서비스라고 해서 도와주는 교육 서비스 같은.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있고 LLM 옵스가 있고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컨설팅 교육 같은 이렇게 6개로 나눠놨는데 분류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맨 밑에 땅부터 칩을 모아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클라우드 위에다가 LLM을 올리고 LLM 위에서 MLOps를 하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오려면은 뭔가 모르거나 도와줘야 될 거를 또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교육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서비스가 있고 약간 B2B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다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가 여기서 돈을 실제로 내는 거는 앱에다만 내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B2B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B2C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B2C로 돌아가는 회사들은 그 뒤에서 다 B2B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B2B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즌2에서 SaaS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도 그 돈의 흐름이 결국 B2B로 돌아가거든요. 서부 시대에 청바지로 다 돈을 벌었듯이 그 청바지도 B2B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AI로 돈 버는 회사들은 다 B2B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GPU 엄청나게 팔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를 클라우드에다 넣어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부르고 있고 그러면서 LLM을 잘 써보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들은 되게 노력하고 있고 아직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투자한 청바지만 지금 엄청나게 사면서 금강을 캐러 간 상황이죠. 물론 서부 시대에 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AI 시대에 분명히 뒤에 금이 있을 겁니다. 금을 캐는 사람은 좀 소수일 수도 있죠. 근데 중간에는 이 청바지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아직은 이 곡괭이로 계속 깨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금이라고 하면 생성 AI로 만든 서비스들이 막 나왔고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AI를 만드는 게 초기 단계이고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네. 프로토타입에 가까운 게 많겠지만 네. 결국은 이게 좋아질 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큰 돈과 인력을 넣으면 꼭 결과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미 많은 회사들이 현실적인 결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업계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고 결과가 훨씬 더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들이 빨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청바지로도 돈을 벌고 있지만 금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전체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IT들은 LLM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인터넷이 내가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 모바일이 내가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LLM이 내가 하는 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모바일과 인터넷이 우리 업과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쪽은 인터넷이랑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뭐 심지어 동네 식당이 모바일이 자기네와 큰 영향이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하고 모바일 없으면 식당 운영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특히나 유명한 데일수록 더 심각하죠. 그런 점에서 LLM은 인터넷 플러스 모바일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제 여쭤본 게 기존의 빅테크 회사들 요 회사들 중에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의 다 관련이 돼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AI 하드웨어는 당연히 엔비디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당연히 이것도 너무 잘하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그 전에 메타버스 한다고 했을 때 비실비실 했었는데 라마로 세상을 바꾸고 있거든요. 라마를 내므로 인해서 LLM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LLM도 결국 ML 기반으로 되는 건데 여기에서 ML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구글하고 메타예요. 광고 플랫폼이 전부 머신러닝으로 돌아가는데 머신러닝도 굉장히 쓸모가 있고 좋지만 그걸로 현실적으로 제일 매출을 많이 낸 데는 광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하고 메타가 머신러닝에 엄청난 파워가 있었는데 그걸 메타가 치고 나가서 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역량을 글로 발휘한 거죠. 뭐 오픈 AI는 새로 시작을 했지만 오픈 AI나 메타 같은 게 나타나고 클라우드는 아마존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LLM 옵스로 클라우드 위에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들도 거기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 업체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6가지 카테고리 중에 대부분 다 빅테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심지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더라도 아마존닷컴이 당연히 LLM을 쓰면 더 잘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생산성 소프트웨어가 LLM을 써서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요즘 코파일럿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구글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존에 잘하고 있던 회사들이 더 잘하게 되는 그래서 서비스 쪽이라 그러면 아마존에서 교육 서비스가 할 거잖아요. LLM 같은. 그래서 결국 이 6개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많이 커버하고 있는 데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커버하고요. 그래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다 문어발처럼 겨루고 있기 때문에 LLM 시대에 둘 다 많이 떴죠. 구글은 어떻게 보면 뒤처지긴 했죠. 최고의 수혜주라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지만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문어발, 아마존도 문어발, 메타도 잘하고 있고 구글도 이제부터 쫓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다들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다뤘던 회사 중에 빠져있는 회사가 테슬라, 넷플릭스, 애플인데 애플은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쓰는 전화기가 결국 아이폰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위에서 어떤 식으로 LLM을 적용하냐에 따라 또 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한 방은 남아있다 라고 보는 거고 애플도 그런 걸 좀 알아서인지 약간 위기의식을 나리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 프로젝트도 포기하고 그쪽에 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는 도리어 여기서 완전 한 발 떨어져가지고 망장이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다른 쪽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걸 갖고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워낙 컨텐츠 좋고 비즈니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잘 성장하고 있어서 넷플릭스도 최근 흐름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 빼고 봐도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의외로 이제 이 상황에서 완전 헤매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보면은 AI 하드웨어 직접 만들고 있고 자기네들이 안에서 센터 IDC 같은 거 잘 만들어서 돌리고 있고 거기에서 모델 같은 경우에도 XA 같은 거 만들어서 가겠다. 뭐 자율주행 모델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그래서 다양한 걸 이미 하고 있어요. 이 각도에서만 보면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점에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 발 뒤에서
방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쫙 걸쳐 있듯이 이렇게 테슬라가 걸쳐 있는 걸 보고 기술력을 보고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관점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테슬라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결국 로봇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큰 거 한 방에 남아 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빅테크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분야의 테슬라도 보면 거의 다 발을 갈쳐놓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각도로 보진 않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단 위주로 보니까 지금 그렇죠.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 여기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게요. 다른 데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엔비디아 지금 GPU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면 3사 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아까 3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네. 아마존은 클로드, 그다음에 구글은 제미나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네. 라마가 오픈 소스잖아요. 네. 메타한테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집단 지식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더 개선시키고 자기네 쓰고 하면서 그걸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상위 수렴돼요. 아까 AI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지만 잘 보시면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로 다 따라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 프로덕트들은 따라잡아요. 네.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다 따라잡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능은 반이라 그래도 가격이 반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2개 놓으면 되는 거니까. 특히나 GPU는 하나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전기 덜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상위 수렴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상위 수렴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메타가 따라갑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 메타의 라마가 훨씬 더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를 들면 전 세계 지금 개인 사용자들은 전부 iOS나 윈도우를 쓰지만 B2B 단에 보면 전부 리눅스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점만 봐도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 B2B로 쓰려고 그러면 LLM 모델은 라마를 기반으로 한 다른 모델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메타가 굉장히 좋은 한 수를 둔 거죠.